안녕하세요. 베이스 연주자 박진혁입니다. 이번에는 베이스 턴 메이킹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로 패시브 베이스와 액티브 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생각에는 저희가 이거 악기나 장비의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임피던스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패시브와 액티브 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순서상으로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패시브 베이스와 액티브 베이스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제 패시브 베이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리오 팬더를 처음 만드신 분께서 1951년도죠. 51년도에 이제 P 베이스, 프리시전 베이스라고 하는 그 베이스를 이제 최초의 이제 일렉 베이스라고 말하죠. 그게 이제 패시브 픽과 패시브 일렉트로닉이라고 해서 패시브 악기의 가장 기본이 되었고요. 그걸로 이제 나오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로는 이제 알렌빅 베이스 있죠. 그 되게 비싼 그 베이스계의 롤스로이스라고도 하고 하는 197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969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알렌빅 베이스가 이제 스탠리 클락이라는 그 당시 엄청난 또 히트를 치시고, 또 테크닉도 그 당시로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그 부분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액티브 베이스에 처음 이제 유행을 시키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리오 팬더에서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뮤직맨이라는 또 회사에서 만든 그 스팅레이 있죠. 스팅레이가 우리말로 가오리, 홍어 이 정도 되겠죠. 그렇게 생긴, 보통 피카드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아래 위로 똑같이 대칭형으로 있는 그 베이스 있죠. 그래서 좀 가오즈 비슷하게 생긴 그 베이스가 이제 액티브 베이스로 이제 유행을 하면서 됐습니다. 그게 1970년대 76년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만들어졌는데, 또 찾아보니까 최초의 또 액티브 베이스는 영국에 나온 번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게 63년도 정도, 상당히 일찍 만드는데, 그거는 그냥 약간 싸구려 악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인기를 끌거나 그걸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패시브 베이스의 장단점을 우선 좀 알아보면요. 패시브 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터치, 요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액티브 베이스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터치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게 하면 약한 소리가 그대로 나오고, 강하게 하면 강한 소리가 나오고, 이게 다이내믹이 이게 연주자의 연주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대로 투명하게 나온다는 장점이죠.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톤이 나오고, 소위 말하는 라운드한, 둥글둥글하고, 특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 저역음이, 자연스러운 저역음이 한 50Hz 이하의 그 풍성한 저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패시브 베이스와 액티브 베이스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 패시브 베이스는 약간 쌩얼, 화장을 안 한 그런 거에 비하자면, 액티브 베이스는 좀 화장을 한, 메이크업을 한 그런 걸로 비교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패시브 베이스는 이거 강약이 이게 그대로 좀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연주를 못하는 연주가 그대로 투명하게 나오고, 연주를 잘하면 잘하는 그게 그대로 또 투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연주를 잘하면 이게 좋은 거고요. 대신 이제 또 액티브 베이스는 약간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좀 잘하게 소리가 예쁘게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게 패시브 픽업 그대로 있고, 그대로 뜯어보시면 뜯어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선이 그냥 연결되어 있고, 여기 포테션 미터 이거 저항 이렇게 하고, 콘덴서 간단하게 붙어 있고, 잭으로 그냥 선이 몇 개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나도 고장이 잘 안 나요. 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플하기 때문에 고장도 안 나고 오래되고, 그래서 올드 악기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죠. 그죠? 그리고 고장이 안 나니까. 그게 또 큰 장점일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안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안 들어가면 물론 건전지가 안 들어가는 뭐 돈을 세이브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연주를 하는 도중에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중간에 연주가 끊기는 이런 위험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액티브 베이스에서 이제 설명할 거지만 그걸 안 쓸 때는 잭을 빼놔야 돼요. 액티브 베이스에서. 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꼽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잭을 꼽아 놓고 그냥 계속 뭐 1년 내내 그냥 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같이 연습하다가 마치면 잭을 뽑아 놓고 할 때 다시 꽂고 하는 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베이스는 항상 액티브 베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연습용으로 꼭 이거 패시브 베이스가 꼭 하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시브 베이스가 가질 수 있는 이제 단점이라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신호가,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신호가 약해요. 신호가 이제 출력 신호가 약하다는 게 뭐냐면은 장비 기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는 베이스에서는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출력 신호가 되고 저기 연결되는 다른 뭐 앰프나 이런 데서 장비에서 입력이 보면 이제 임피던스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임피던스는 뭐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간략하게 보면 그 교류 저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코일로 픽업이 코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임피던스 커요. 출력 임피던스가. 그래서 뭐 보통 한 10kΩ, 보통 옴으로 나타나는데 10kΩ에서 한 10에서 한 30kΩ 그 정도로 이게 상당히 패시브 베이스는 임피던스가 크고, 임피던스가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출력 신호가 약하다는 거고, 출력 신호가 약하다는 것은 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이게 케이블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케이블의 길이가 길어버리면 보통 한 뭐 30피트 하는데 뭐 어떤 9m, 10m 이 정도 넘어가면 당연히 이게 신호가 열화가 됩니다. 중간에 노이즈도 많이 타고 중간에 다른 뭐 신호 주변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간섭도 많이 받고, 여기서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제 간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케이블이 길 수가 없습니다. 길면 많이 깔아먹어요, 소리를. 그래서 이걸 짧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또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DI를 달아가지고 멀리 그 밸런스 케이블로 이제 보내거나 아니면 버퍼를 써가지고 버퍼를 통해서 이제 임피던스를 낮춰가지고 다른 데 연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두 번째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톤 컨트롤이,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 되게 약하죠, 그죠? 여기 보통 이건 재즈 베이스인데요. 재즈 베이스 보면 픽업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앞 픽업, 뒤 픽업, 프론트 픽업, 리어 픽업 이제 볼륨이 하나씩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 톤 컨트롤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톤 컨트롤하고 하기에 말을 붙이기에도 좀 되게 연약하죠. 이거는 로패스 필터예요. 그러니까 저역만 통과시키는, 다른 말로 하면 로패스 필터가 이제 하이컷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하면 다 시계 방향으로 다 돌려놓은 상태가 원래 소리고, 이걸 이제 뒤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그냥 그러니까 고음 쪽만 소리를 깎는 거예요. 깎는 거니까 그냥 고음만 열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컷만 하는 거라서 부스트 개념이 없어서 잘 쓰질 않습니다. 그냥 요거는 볼륨도 그렇고 볼륨하고 톤을 다 대부분 이 끝까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다 돌려놓고 대부분 뭐 앰프나 프리앰프나 이쪽에서 조절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뭐 가끔가다 톤을 어쩌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놓고 앰프에서 조절합니다. 이게 단점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패시브 악기에 비해서 이제 액티브 악기는 이제 그걸 개선한 게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신호를 강하게 한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패시브 베이스에 이제 약한 신호의 뭐 단점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쪽 이제 액티브 서킷을 해가지고 신호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신호를 강하게 했다는 것은 또 기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쪽 출력 임피던스가 낮아지는 거예요. 출력 임피던스가 낮아지니까 신호가 뭐 강해지고, 그 다음에 또 케이블을, 또 긴 케이블을 써도 신호 노이즈가 잘 적게 타고 또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생기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이제 딱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이게 주파수 대역대가 패시브 악기에 비해서 뭔가 되게 넓어요. 소리가 뭐 고음부터 저역까지 되게 모든 소리가 다 나는 것 같은, 와, 이런 좀 아날로그 장비 쓰다가 디지털 장비 쓰는 그런 느낌에 쫙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대가 넓고, 특히나 이 패시브 악기에 비해서 액티브 악기가 약간 고음 쪽이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패시브 악기는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액티브 악기로 알려드리겠지만, 여기 톤 컨트롤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액티브 EQ가 있기 때문에 프리앰프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프리앰프에서 이제 EQ를, 그럼 나중에 그거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Q를 어떻게 하는지는. 네, 액티브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단점이라면, 약간 그 소리가 컴프레스가 약간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인도 좀 길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터치에 조금 더 민감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대충 연주를 해도 어느 정도 일정한 볼륨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자기가 이걸 강약을 조절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단점으로 보면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있고, 또 두 번째로 보면 배터리. 배터리 문제인데요. 배터리가 뭐 9V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는 악기도 있고 9V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서 18V로 동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항상 차 있는지 그거를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넣을 때 항상 그 배터리에다가 그 교체한 날짜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 교체했는지 알 수 있고 하고, 또 배터리를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사가지고 가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한 박스씩 보통 사십니다. 저도 한 박스씩 벌크로 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액티브 악기는 잭을 꼽아 놓으면 배터리가 계속 닳아요. 그래서 뭐 사용을 하고 사용 안 할 때는 항상 잭을 뽑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악기를 이제 연습용으로 쓸 때는 연습하다가 쉴 때 또 뽑아 놓고, 연습하다가 쉴 때 뽑아 놓고, 이게 꼽았다 뺐다 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하다가 한번 잊어버리면 꽂아놓고 며칠이 지나가지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배터리 다 나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페달들 있잖아요. 그 이펙트 페달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패시브 악기를 기준으로 그 신호 레벨에 맞춰가지고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것들은 뭐 다들 뭐 액티브 베이스, 패시브 베이스 다 맞게 뭐 조절 잘 돼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이펙트들은 액티브 악기에 이거를 또 EQ를 조절하면 그 신호 레벨이 너무 커가지고 그 이펙트하고 잘 안 맞아서 신호가 이렇게 소리가 깨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소리를 두 개를 좀 객관적으로 좀 비교하기 힘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스트링도 다른 스트링이 있고, 또 스트링에 사용한 그 시간도 좀 다르고, 또 배터리도 지금 간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좀 출력이 어느 만큼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좀 톤을 이해하는데 좀 나을 것 같아서 똑같은 패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지금 출력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배터리가 좀 사용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가. 좀 음량 자체를 비교하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컨트롤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복잡하죠.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뭐 볼륨이 있고 여기는 이제 패시브 톤 컨트롤이 있습니다. 거기 팬더 베이스 같이 이제 거기 있는 톤 컨트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요건 다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그 고음을 깎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패시브 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픽업 밸런스라고 이제 뭐 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게 또 액티브 악기의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 패시브 악기는 픽업이 두 개 있으면 두 개를 볼륨을 두 개를 달아서 두 개의 양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연주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륨을 그냥 조절하고 앞뒤 픽업을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픽업 밸런스를 다루는 게 개념적으로 쓰기가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위치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톤 컨트롤이 보통 이제 3밴드 EQ 그러니까 뭐 고음, 중음, 저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3밴드 EQ가 보통 많이 달려 있는데요. 이제 중음은 되게 그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중음을 이제 프리퀀시를 좀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그 세개 3밴드 EQ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액티브 악기에 여기 3밴드 EQ는 톨리도 보면 중간에 이렇게 깔깔 걸리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플랫이고요. 이걸 이제 시계 방향으로 보통 돌리면 부스트가 되고 이제 패시브에는 부스트 기능이 없죠. 컷만 있는데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부스트 돼서 그 부분 뭐 저음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저음이 부스트 되고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저음 부분이 컷이 됩니다. 이렇게 톤을 세밀하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죠. 이런 게 장점이 될 수 있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패시브 악기를 언제 쓰는 게 좋고 또 액티브 악기를 언제 쓰는 게 좋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녹음을 할 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악기를 가지고 이제 소리를 딸 때 그때는 패시브 악기가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로 공연을 할 때, 이런 퍼포먼스를 할 때는 여기는 액티브 악기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뭐 거긴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죠. 그리고 그건 뭐 잘못되면 다시 또 녹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딱 정해져 있고 뭐 그게 일정한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연주자의 자기의 이런 터치, 자기 연주의 그거를 집중해서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력이 크지 않아도 나중에 뭐 그쪽 앰프, 프리앰프에서 다 조절을 하고 나중에 녹음이 끝난 상태에서도 또 어느 정도 다른 믹싱을 하면서 이걸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뭐 손해를 보는 건 없고요. 그리고 뭐 거기서도 또 춤추면서 녹음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케이블이 길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케이블의 영향을 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패시브 악기가 녹음할 때는 조금 더 유리하고 이제 대신 이제 라이브 퍼포먼스를 할 때 이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 뭐 기획을 할 때 이럴 때는 액티브 악기가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게 공연장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공연장도 공연장마다 다 환경이 다 다르고 또 모니터링 상황도 다 다르고 모니터링도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여기서 톤을 이게 쉽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또 이게 톤이 이거는 라이브에서는 그냥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믹싱을 하고 이런 거니 그냥 한 번 해놓고 세팅을 해놓고 바로 요이 땅 하면 그냥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리가 어떻게든 좀 잘 이렇게 묻히게 다른 악기들과 잘 나오는 게 패시브 악기도 뭐 이렇게 뭐 다른 이펙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액티브 악기가 이런 라이브 공연할 때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제 아까 뭐 케이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케이블은 길면 길수록
손해가 많습니다. 뭐 좀 쉽게 말하자면 10m짜리 아주 좋은 케이블보다 3m짜리 그냥 어중간한 케이블이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짧으면 짧을수록 거기 노이즈도 덜 타고 다른 간섭도 적게 받고 또 음도 신호를 그대로 이제 끝까지 이제 전달할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3m 이상 되는 케이블을 안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는 저도 락 음악하고 이렇게 할 때는 좀 미국에 가서 한 10m 넘는 그 좀 고급 케이블을 사가지고 왔는데 거의 뭐 지금까지 안 쓰고 그냥 구석에 박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베이스 들고 춤추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때 케이블은 한 3m짜리 그냥 케이블을 좀 품질 좋은 케이블을 사시는 게 가장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악기의 연결, 악기하고 이제 뭐 녹음 장비, 뭐 프리앰프라든지 다른 이펙터든지 이런 걸 연결을 하는 방법, 그리고 연결하면서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으면서 이제 또 이해되는 개념인 이제 임피던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